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부동산 계약, 여러분들 거의 계약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을까요? 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면 무슨 뭐 부동산 계약, 뭐 자동차 매매 계약, 또 뭐 있을까요? 무슨 근로계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그 거래가 다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거래, 약속 이런 게 다 계약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내고 물건을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것도 계약이고요. 또는 친구하고 야 오늘 몇 시에 만날까? 뭐 먹으러 갈까? 좋아, 뭐 해? 뭐 하고 하는 약속들도 엄밀히 따지면 다 계약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우리 거의 모든 법률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상 행위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법률 행위이고, 그리고 그 법률 행위의 또 거의 대부분은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계약 의미를 살펴보자면 뭐냐 하면, 자,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일정한 합의, 약속, 이겁니다. 이것으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라고 해놨는데 다 법률 행위예요, 사실. 여러분 약속 안 지키면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평상시에 뭐 친구들하고 약속 이런 거야 뭐 미안해 뭐 이러면 끝나는 거지만, 그 약속이 정말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다 법률 행위예요. 어, 어쨌든 법적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보통 정의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복수의 당사자가 당연히 2명 이상이 필요하겠죠. 복수니까 2명 이상이 당연히 계약하려면 혼자서 약속하고 계약하고 할 수는 없겠죠. 자, 복수의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 또는 그 약속 그 자체, 이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약속하는 게 사람들과의 약속이 다 계약이다. 다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의 성립 및 효력 보죠. 자, 계약의 성립. 자,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청약.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청약이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승낙이에요. 자, 너구리. 제가 어제 너구리 샀는데, 자, 제가 슈퍼에 가서 너구리 한 봉지를 집어 들고 여기 가가지고 슈퍼 아줌마한테 저 이거 사갈게요. 저 이거 가져갈게요. 이거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사는 걸 매수라고 얘기해요. 매수하고 싶습니다. 청약. 판매하는 슈퍼 아줌마가 알겠습니다. 제가 팔게요. 매도. 이 두 의사가 합치하는 것, 이게 계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이 어떻게 체결된다? 돈이 이제 오고 가면서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죠. 계약은 요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뭐뭐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청약, 하고 싶습니다라는 청약, 알겠습니다, 허락합니다라고 하는 승낙. 이 두 개가 합치될 때 계약은 성립한다. 자, 그런데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항이 다 계약이에요. 모든 사항이 다 계약인데,
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계약서가. 자, 구두합의, 즉 말로 한 것도 다 계약입니다. 말로 한 것도 다 계약인데 문제는 이제 말로만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말로만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청약의 의미가 있었던 건지 진짜로 승낙의 의미가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많이 하는 얘기 있죠. 한국 사람만 그런다는데 이거 들어보면 한국 사람만 그런데요. 오랜만에 만났어. 오랜만에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야, 그래, 잘 지내지? 뭐, 어쩌저쩌 하다가, 야,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내가 연락할게. 그 친구가, 그래, 언제 밥 먹자야.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거 한국 사람만 이런데요, 근데.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내가 언제 한번 연락할게. 밥 한번 먹자.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밥 한번 먹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내가 연락을 안 해. 사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 이렇게, 이 새끼 왜 전화를 안 하지? 뭐 이러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거는 일종의 뭐라 해야 되죠?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언제 기회 되면, 그래, 언젠가,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언젠가.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언제 내가 전화할게, 밥 먹자. 근데 친구 쪽에서, 저기 약속을 어겼어. 밥 먹자 그러더니 난 그래가지고 밥 먹을 준비를, 늘상 마음속에 밥 먹을 준비를, 연락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전화를 안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병이 들었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있었어. 그래서 나한테, 네가 한 얘기로 인해서 네가 약속을 했는데, 밥 먹자고 했으니까 약속을 했는데 네가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거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네가 손해배상을 해 라고 하면서 소송을 건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저는 판사 앞에서 이럴 거예요. 아니요, 그 정도는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의 속마음은 진짜로 밥 먹을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즉, 나는 그 청약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 쪽에 내 친구한테는, 아니야, 난 그게 진짜의 청약으로 난 받아들였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하는 약속. 자, 이 말로 하는 약속은 물론 이것도 계약입니다만은 이 말의 뜻이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이게. 또 뭐가 있어요? 기억이 애매하단 말이죠, 기억이.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애매한 거, 특히 또 기억이 서로 달라.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지. 원래 사람은요, 그 사람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자기 쪽 사이드에서만 기억해요. 이거를. 자기 쪽에서 생각하고 싶은 상황과 생각하고 싶은 그거로만 기억해요. 상대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뭐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의 성립 요건. 자, 계약의 성립 요건. 나 코로나인가 봐. 자, 계약 당사자. 첫 번째 계약 당사자가 뭘 갖고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을? 의사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 이런 능력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법적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던 겁니다.
자, 의사 능력. 여러분 앞에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럼 여기로 가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어떤 게 의사 능력이죠? 여기서 바로 요게 의사 능력입니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일단 계약이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만약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물론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계약이 완전한 계약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완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긴 뭐죠? 행위 능력.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만은 이 행위 능력까지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의사 능력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되겠고요. 당연히 자유로운 자유의사여야 하고요. 왜냐하면 강박 강박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자유의사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은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돼요. 적법해야 됩니다.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히트맨 있잖아요. 청부살인. 자, 누군가를 죽여주세요 라고 의뢰인이 있고 이거 하는 히트맨이 있겠죠.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을? 청부살인업자? 예. 히트맨이 있겠죠. 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누군가를 죽여주세요라고 청약, 승낙, 자 이런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이건 범죄잖아요. 그럼 과연 이 계약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효한 계약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적법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자 그런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자, 강행법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형법이에요. 이게 형법. 쉽게 얘기하면 안 지키면 벌 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3, 4, 5번, 요 3, 4, 5번은 다 사실은 한 묶음이라고 보면 돼요. 이 3, 4, 5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계약은 그 사회의 법률에 적합한 그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요런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런 내용이야 계약이 적법하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해달라. 만약에 불법 행위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청약과 승낙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고요. 또는 불법 행위는 아니나 불법 행위를 위한 요걸 하기 위한 청약과 승낙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그 행위가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
아, 예. 중간에 일이 좀 생겨가지고 일이 좀 생겨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아, 어디까지 얘기했죠? 선량한 법규. 예. 거기까지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 돈을 꺼주고, 돈을, 우리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대출이라고 그래야 되죠? 야, 자, 대출이라고 행위 자체가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내가 대출을 받는 이유가, 자, 도박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근데 돈을 꺼주는 사람이 이 자금이 도박에 들어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이 계약이 무효예요. 이 계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자, 일정한 형식을 갖추면 이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 일정한 형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계약서가 되겠죠. 계약서를 쓰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 일정한 형식은 바로 그 계약서 안에 이렇게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약 당사자들, 보통 이하 갑이라 한다, 이하 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갑을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계약 내용이 뭐 해서 뭐 얼마를 뭐 예를 들어 얼마를 꺼주고 언제까지 갚는다 뭐 이런 거 내용들. 그다음에 몇 월 며칠, 그다음에 여기에 갑 누구 서명, 을 누구 서명 딱 또는 도장. 그 다음에 보통 이거를 이제 두부 만듭니다. 두부 만들어 가지고 여기 똑같은 거 두부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 도장 딱 가운데 도장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죠. 둘 똑같은 원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개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가운데 도장을 찍어요. 두 개가 똑같은 원본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형식을 갖추면 나중에 혹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증. 자, 공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국가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고 그 계약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를 국가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증명해 주느냐? 즉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증인이 일반적인 증인이 아니라 공적인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공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자, 이 공증인을 국가가 지정해 놨어요. 공증인을.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요즘에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법무사, 법무사 옛날에 사법서사라고 불렀는데 요즘엔 법무사라고 부르죠. 법무사 이런 사람들로 국가가 이 사람들이 확인한 계약은 이미 증명된 거다. 이건 확실한 거다라고 확실한 거라고 증명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증을 받아놓으면요, 거의 모든 계약은 빼박이에요. 공증까지 해놨어? 그러면 거의 이 계약 내용을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써졌어요. 뭐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 발생 시 엄청나게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 없이 권리 실현 가능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재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공증까지 받아놓으면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가압류가 가능하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을게요. 그럼 또 이제 여기서 그럼 가압류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뒤로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건 뒤에 가서 가압류 뭐 이런 거 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짧게 하네요. 자, 이제 몇 가지 얘기만 하도록 이제 요거 마무리하죠. 자, 계약의 무효와 취소.
두 개를 좀 구분하자는 거죠. 취소와 무효를 좀 구분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 잘 해야 됩니다. 자, 취소.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법률 행위를 일정한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 소급적으로는 앞으로 그 앞에부터 땡겨서 앞에 것까지 다. 아, 이 노래 길지. 이 노래 길어요. 아, 미안해요. 이 노래 길어. 빨리빨리 넘기세요. 아, 미안해. 이 노래 길다는 생각을 안 했네. 예, 빨리빨리 이 노래 나온 만큼 빨리 끝낼게요. 자, 취소는 그러니까 원래 그 효력이 있던 애예요. 원래 그 계약이 효력이 있던 애인데 말 그대로 효력이 있던 애인데 효력을 없애는 게 이게 취소고요. 무효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계약은 성립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사례. 자, 행위 무능력자가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 즉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자,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샀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샀어요. 자, 근데 얘는 뭐가 없어? 얘는 행위 능력이 없어요.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행위 능력이 얘는 없기 때문에 원래 단독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취소할 수 있냐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이걸 취소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휴대폰을 구입하는 이 계약은 처음에 유효했던 거죠. 일단은 유효했는데 이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취소가 되겠고요. 무효는 처음부터 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효는. 그러니까 취소는 성립된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고 무효는 처음부터 그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취소가 가능하냐? 이렇게 행위 무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그 다음에 속임수나 협박, 강요 이런 거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이럴 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취소하겠다고 얘기해야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취소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대로 굳어져서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여기 휴대폰을 사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취소를 안 시키고 그냥 계속 쭉 갔어. 그러면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거 자체가 인정했다라고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무효.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허위의 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까 도박하려고 뭐 돈 빌린다거나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죠.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 현저히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현저히 불리한 이런 행위. 이러면 안 되겠다. 자, 노래 때문에 빨리 가네. 자,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걸 취소해 달라, 무효로 해달라, 뭐 자시고 이거 자고 할 거 없다. 처음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맨 처음부터 성립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 주요 용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오늘 좀 급하게 갔네요. 좀 급하게 갔고요. 중간에 노래 나와서 미안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